이제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두 컴퓨터 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와 B라고 하는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라는 컴퓨터와 B라는 컴퓨터가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과 B라는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켓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모델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두 응용 프로그램, 즉 데이터를 교환하고자 하는 두 응용 프로그램 중 한 응용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접속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접속 요청이 완료되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모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입니다. 여러분은 웹브라우저에서 http 예를 들어서 a.b.c 라고 해서 연결을 하면 먼저 a.b.c, 우리는 B 호스트를 a.b.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a.b.c라는 호스트에서 동작하고 있는 웹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연결 요청에 대해서 웹서버가 연결을 하게 되어지면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연결이 완료되어지고 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소켓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소켓이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램 간 통신할 때 통신의 한쪽 끝을 우리가 소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이때 전송 계층과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소켓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켓은 IP 주소와 그리고 사용할 포트 번호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모델을 위한 그림입니다. 이 통신 모델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향후에 소켓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서버는 자바의 경우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고, 이 객체를 이용하여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연결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없다면 계속 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먼저 소켓을 생성하면서 서버 쪽으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연결 요청에 대해서 앞서 서버 소켓의 accept라고 한 이 메소드는 연결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 accept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소켓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앞서 생성했던, 즉 연결 요청할 때 생성했던 소켓을 이용해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은 read 또는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나 또는 수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교환이 완료되어지면 가장 마지막 단계로 clos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확립되었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서 파일 저장에서 배웠던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단방향이다, 보낸 순서대로 전달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각각의 스트림은 상호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속해되는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상대측으로 전송할 수가 있으며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3장에서 했던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할 수가 있다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위한 소켓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버 쪽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먼저 서버 역할을 할 서버 소켓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요청을 기다리기 위해서 서버 소켓 객체에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메소드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왔다면 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는 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 사용할 소켓 객체를 리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소켓 객체에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있으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교환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연결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브 소켓 클래스를 위한 몇 가지 메소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서버 쪽에서는 서브 소켓을 이용해서 서브 소켓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전달할 파라미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바로 포트 번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포트 번호는 16비트 정수이기 때문에 0부터 65,535번 사이에 어떠한 값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웰론 포트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포트 번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트 번호를 임의로 사용할 때는 1000번 이상의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서버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 서버 쪽에 보내면 이 수신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이것을 우리 에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전체 프로그램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어지면 에코 서버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9999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9999를 포트 번호로 사용할 것입니다. 에코 서버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가 호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9999라고 하는 포트 번호로 생성하였기에 포트 번호로는 9999라고 하는 값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서브 소켓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eg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begin이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생성자에서 생성했던 서브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이 메소드에서 리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오면 그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때 사용할 소켓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생성자에서 생성한 서브 소켓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가 리턴해주는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클라이언트와 접속이 완료되어지고 그래서 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가 소켓 객체를 리턴하면 우리는 에코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때 전달해 줄 파라미터로는 소켓 객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 서비스라고 하는 이 객체는 아마도 스레드 객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성된 객체를 이용해서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여 스레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코 서비스라고 하는 객체가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앞서 파라미터로 소켓 객체가 전달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파일 입출력할 때 사용했던 스트림과 스트림을 연결하는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파일에 입출력할 때 파일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한 걸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켓을 이용해서 입출력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 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대신에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소켓에 있는 아웃풋 스트림과 소켓에 있는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스트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파일 입출력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파일 입출력할 때는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타겟이, 즉 목적지가 파일이었다면 소켓에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전송되어지는 목적지가 인터넷 건너편에 있는 클라이언트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을 때도 만약에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를 사용했다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오겠지만 이처럼 소켓에 있는 인풋 스트림을 이용했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즉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일 입출력할 때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트림 연결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코 서비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실행해야 될 run이라는 메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일 입출력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한 줄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 읽은 한 줄을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코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클라이언트로 내어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읽어오는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한 코드는 바로 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플러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파일 입출력할 때 입출력과 관련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버퍼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버퍼가 찰 때까지 실제로 전송이나 실제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퍼가 차지 않더라도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러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함을 앞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코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면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가서 최종적으로 소켓을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서버 쪽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서버 쪽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더 간단하게 소켓 객체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이 생성과 동시에 서버로 접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면 이 소켓 객체에 있는 아웃풋 스트림과 또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가 있으며, 데이터 교환이 끝이 나면 최종적으로 연결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켓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켓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서버의 IP 어드레스이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소켓 객체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 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각각 스트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앞서 설명했던 에코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쪽 코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에코 서버는 에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데이터를 다시 그대로 에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에코 클라이언트는 우선 에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 뒤에 에코 서버가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하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메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어 보이긴 하지만 전체 구성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길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메인 메소드가 호출될 것입니다. 메인 메소드에서는 우선 에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에코 클라이언트는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클래스입니다. 어쨌든 에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전달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에코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호스트의 IP 어드레스이며 두 번째는 그 에코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포트 번호입니다. 현재는 에코 서버와 에코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호스트에 각각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IP 어드레스 부분에 로컬 호스트라고 한 이름을 붙였지만 만약에 두 컴퓨터죠. 에코 서버와 에코 클라이언트가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다면 여기에는 서버 역할을 하는 IP 어드레스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에코 서버는 9999번 포트번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9999라고 하는 포트번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하면 이때 우리가 본 것 같이 에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객체 생성 때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생성자의 구성을 보니 첫 번째는 IP 주소, 앞서 우리는 로컬 호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9999라고 하는 정수값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소켓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소켓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IP 어드레스에 의해 지정되어진 서버와 연결 요청을 하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소켓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켓 객체에 있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서버 쪽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에코 클라이언트 객체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 이 객체에 beg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begin이라는 메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코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코드들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분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서버로부터 전송하는 것과 서버로 전송하는 것,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까지 소켓과 관련된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보아야 될 실습 과제는 간단한 UI를 갖는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UI를 갖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에코 클라이언트 앞서 나왔던 예제를 이용해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만 조금 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특별히 소켓을 이용한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